전라남도가 확보한 내년 국고 예산 가운데 일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국고 7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전라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지역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85년 만에 공장 이전을 추진합니다. 현 공장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국회법상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반복되듯이 올해도 예산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사업들이 국회에서 감액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전라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최근 전철화 사업이 확정된 남해안철도 건설 사업. 정부 안에 4천억 원이 반영됐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총 사업비 변경에 예산이 반영됐다며 1,4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신설 사업도 내년 착공을 위해 81억 원이 반영됐지만 외부의 중소조선소에 일감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 감액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지연돼 정부가 감액한 예산안 그대로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45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10억 원만 반영한 경전선 광주 송정과 순천의 전철화 사업, 그리고 1,580억 원을 4분의 1로 감액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전구간 개통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모두 6조 7천억 원. 2년 연속 7조 원 돌파를 목표로 모두 104건의 5,8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이처럼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주말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수정안을 반드시 합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수정안 타결 시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밀한 논리를 토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막판 예산 협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학생들은 정시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에 있어서 교육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정시 비중을 늘린 대학 입시 개편안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수시 전형 위주로 입시를 준비해오던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과 내신, 학교 생활 기록부 등 어느 것도 놓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원래 준비하려 했던 애들도 정시 비중이 늘어나니까 정시 쪽도 같이 준비해야 되고 부담이 2배 되는 것 같아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물론 정시에 대비해 문제풀이 시간을 늘리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합니다. 수능 정시를 최종 목표점으로 하되 학생부도 꼼꼼하게 살피고 수시에 교과 내신도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도 큽니다. 광주도 벌써 입시학원마다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저희가 준비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운영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는 수도권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균형이나 사회적 배려자 선발 10% 방안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또 진학 계획도 세우고 로드맵도 만들어주고 또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과정도 또 좀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16개 대학을 제외하면 대학마다 수시나 정시 비중이 크게 달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일제 수탈의 현장이자 광주 근대산업의 출발선이기도 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85년 만에 임동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이전한 뒤 남은 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역사공원을 만드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4년 허허벌판에 들어선 방적 공장은 여공들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착취한 일제 수탈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엔 광주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던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최근 공장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장을 평동공장으로 이전하고 29만 1,8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장 터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광주시에 낸 개발계획안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쇼핑시설을 비롯해 역사공원 등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3.3제곱미터의 수십만 원짜리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폭등하는 만큼 상승분의 40%에서 60% 정도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상업지역은 아주 일부 하고요. 또 역사공원 이런 것들을 좀 토지 이용 계획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는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난 94년 일신방직은 이 현 공장을 평동공단으로 옮기는 대신 이 공장 용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일부는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하는 협약안을 광주시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듬해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됐지만 IMF 등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근현대사 산업유산이자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건축물인 만큼 광주시가 적극 개입해 개발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완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 11명과 이 학교 병설유치원 원생 17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증상을 보인 학생들을 등교를 자제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병설 유치원도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겨울철에 유행하는 식중독의 하나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감염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말까지 국가 어항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완도 청산도항 등 관내 20개 국가 어항으로 건설 자재 보관 상태와 폭설에 대비한 임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중간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1조 177억 원 가운데 70%를 집행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면서 재정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지역 해조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프랑스 일간지인 르몽드에서 완도의 김과 다시마가 소개됐습니다. 르몽드지는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통해 해조류가 갖고 있는 각종 영양소의 효능 등을 소개하며 완도산 해조류를 미래 먹거리로 꼽았습니다.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체험 프로그램의 연간 참여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은 목포의 오랜 도자 역사 전통을 품고 있는 국내 최초의 생활도자 전문 박물관으로 방문객들이 도자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KBS 목포방송국 정기영 시청자위원장과 위원들이 100만 원, 강진군 작천면 상평마을 주민 28만 원, 상평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박산마을 주민 20만 원, 내동마을 주민 17만 원, 용정마을 주민 17만 원, 부흥군자, 척동마을 주민들이 각각 16만 원, 부흥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죽현마을 주민 15만 원, 학동부와 구상마을 주민들이 각각 13만 원, 죽현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행정마을 주민 11만 원, 88식당 김일래 씨 10만 원,
해남군 계곡면 당산마을 주민 30만 원, 강절마을 주민 29만 원, 신촌마을 주민들이 13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의 음식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2달 동안 북항 회센터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음식점 이용객 2,2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방문객의 71%가 맛과 청결 등에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차 공간 부족과 1인 메뉴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암과 나주 등 이른바 마한 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과 나주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최근 모임을 갖고 영암과 나주의 지역축제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마한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영산강 유역 문화권의 학술 연구와 발굴 조사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보에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에 농장 조성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를 신청받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첨단 축사단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면서 노동력이 줄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축산 농가를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축산에는 생육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기반 시설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냄새 없는 축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ICT 장비와 교육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신규 소방공무원 191명의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난 7월 채용돼 16주 동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현장 활동, 그리고 소방 전술 등 강도 높은 신임 교육 훈련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500여 명의 소방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목포였습니다.